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 vs 개발자 임금 전쟁이라는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요새 확실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이버나 카카오가 작년이나 재작년의 스탠스보다는 확실히 좀 위축된 스탠스를 보여주고 뭐 여러 복지적으로 많이 행했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철수를 한다든지,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노는 금요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애고, 심지어 이렇게 원격 근무하던 것도 다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아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근데 쿠팡이 진짜 고급 개발자들 다 빨아들일 때, 그때는 오히려 더 편하게 하고, 요새 배달의 민족도 3일째 근무 막 이 얘기 나오다가 요즘은 기사가 그렇게까지 또 안 나오더라고요. 개발자 복지 천국 이런 얘기가 작년에는 진짜 많았거든.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게 기업 기본 스탠스가 존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은 그 이기적인 기업의 스탠스를 알고 움직이셔야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은 값싸게 고급 개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고, 개발자는 자기 실력보다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되게 억울한 개발자들 진짜 많아. 아, 나는 이 회사를 위해 내 뼈를 묻고 뭐 갈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개발자들도 진짜 많은데, 그런 개발자들은, 근데 실제로 진짜 그렇게 했는데도 임금을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이기적이라서 그래.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기업이 지밖에 몰라요. 근데 너답지 않게 기업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애초에 디폴트 자체가 그냥 기업을 이기적으로 봐요.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기업을 이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의 가치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개발자의 가치는 어떻게 지킬까? 일단은 나랑 비슷한 개발자가 많지 않아야 되지.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개발자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건 실패했는데, 그래도 나는 기업이 원하는 개발자를 만드는 데는 나름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팀노바 팀원들 보면 사람들이, 설마 어떻게 저 연봉을 받아? 어떻게 연봉 신입이 8천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업이 원하는 대로 개발자를 만들어주면 그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안 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맞나 싶으신 경우가 많겠죠. 근데 맞아요, 그게. 그래서 보통 저는 고급 개발자들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게, 어떤 되게 괜찮은 개발자,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개발자인데 시장 상황을 잘 못 알아봐.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고급 개발자가 좀, 고급 개발자인데도 연봉을 적게 받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실력이 별론데 이빨을 너무 잘 털어.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수준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지. 두 사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실력 있거나 괜찮은 친구, 근데 이것도 팀노바 내에서도 이런 게 좀 있는 게, 어떤 친구는 사람들이 봤을 때 호감을 느낄 만한 친구야. 그래서 자기 실력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아요. 되게 화술도 좋고, 말을 해보면 스마트하게 보여. 어떤 친구는 실제로 엄청 스마트하고, 와, 얘 머리 존나 좋다. 내가 그렇게 인정한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거든. 내가 한 10명 정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막 수백 명 졸업생이 있어도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내가 봤을 때, 얘는 진짜 똑똑하다 했더니, 막,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애가 수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약간 오타쿠 느낌이긴 한데, 얘 똑똑해요. 그 내부에 보는 디테일도 좋고, 근데 얘 자기 능력보다 연봉 적게 받고 이래요. 얘는 데려가면은 이득이라 했는데 의외로 구직도 힘들었고, 왜냐면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야, 진짜. 저런 애들, 내가 만약에 개발자 뽑는다면 저런 집중력 좋은 친구들 뽑겠다 싶을 정도로 괜찮은 애거든. 지금 졸업한 지 한 3년 4년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아무튼 되게 괜찮은 친구인데, 되게 외골 쓰고 약간은 좀 오타쿠 느낌이 있어. 애가 하는 짓도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 때문에 임금이 되게 적게 막 책정하고 사람들이 잘 안 줄라 그래. 근데 얘 실제로 일 진짜 잘하거든. 그래서 회사 가서도 일 진짜 잘해가지고 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저한테 근황 알려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너 데리고 가는 회사 진짜 너 진짜 꿀 빨고 있을 거라고, 너 진짜 싸게 채용한 거니까 나중에 꼭 연봉 올리라고 내가 그랬거든. 근데 이제 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지. 내가 그 이후에도 내가 잘 모르니까, 학생들 어떻게 뭐 하고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이기적인 게
디폴트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 이 회사들을 커팅을 할까? 이제 회사들도 보면 되게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업 규모가 크면 크고 업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너네는 신입 기준으로 이걸 받아야 돼, 이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본주의적이지 못한 거지. 왜냐면 신입 중에서도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을 텐데 신입 나부랭이들은 다 무조건 이 정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회사가 좀 업력이 많고 기업이 조금 큰 기업이 많거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을 진짜 고연봉으로 보내려면 지금 좋은 개발자 못 구해서 절실한 곳들을 위주로, 근데 돈은 좀 잘 끌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대표님이 능력은 있는데 좋은 개발자를 아직 만나지 못한 기업을 연결을 해준다든지 그런 기업을 찾게끔 만든 거지. 내가 이걸 왜 아냐면 내가 창업지원 쪽에 오래 이것저것 많이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으니까 대표님들이랑 얘기할 일이 존나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이 대표님들이 어설픈 대표님들이 아니에요. 나 옛날에 같이 창업팀에 있던 그 옆에 대표님들 보면은 예일대 출신 한 분, 또는 삼성에서만, 그러니까 박사학위까지 따고 삼성에서 한 7년 일하시다가 나와서 헬스케어 스타트업 하는 대표님, 뭐 그리고 이미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사용자를 보유한 그런 뭐 펫 관련 대표님 이렇게 있었었거든. 그러니까 다 잘났어. 존나 잘났어 다들. 그러니까 학력도 좋고 다 잘난 사람인데 개발자 못 구해서 나한테 그렇게 조언을 많이 구했었거든 그 당시에.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고. 돈 잘 끌어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스펙이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러니까 개발을 모를 뿐이지 나머지 능력은 너무너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스마트하고, 얘기해보면 와, 저 대표님 너무 세련되고 멋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옛날에 저한테 CTO 제안했던 여기 팀노바 학생 소개로 북경대 그런 관련해서 왔던 어떤 대표님이 있어. 근데 그 대표님이 한국에서 사업하시다가 한국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서 하려고 가신 걸로 알거든. 근데 그 대표님도 북경대 라인이라서, 북경대 라인 중국 자본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수백억을 투자받고 그 사업을 영위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진짜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도 되게 세련되고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막 서로 뭐 선물도 드리고, 나도 되게 내가 아끼는 와인 하나 드리고, 그분도 막 저한테 되게 좋은 뱅앤올uf슨 그 막 이어폰도 주시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뛰어난데 개발을 모를 뿐이야. 이런 곳들을 적극 공략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 회사를 제대로 이끌어준다고 하면 임금을 많이 줘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대신에 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외부에서 어떤 얘기라든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인생은 실전이라 너네 회사 가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 보면은 작품 공개하면 할 때마다 기업에서 연락이 올 때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막 소스코드 알려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뭐 작품 하나 올리면 안 됩니다 항상 이러면서 차단해버리는데, 자꾸 소스코드 달래. 그러니까 그런 경우나, 아니면 학생들은 그런 소스 자기 과제 하려고, 기업들은 채용하고 싶다고 연락 오는데 보통 페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은 저희랑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특수성이 있고 그게 크리티컬하고 괜찮은 개발자가 필요한 그런 케이스에 좀 잘 맞거든. 그리고 연구 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일수록 더 잘 맞고, 최근에 연봉 8천으로 간 친구들 보면 다 고난이도 작업, 그리고 숙련도가 되게 높은 친구들이 그렇게 갔거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싸움을 할 때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실력만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일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잘 끌어온 일반적인 사장님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꽤 괜찮게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그래. 대부분 하도 막 PHP 갖고 막 뭐라 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JSP 하는 애들이거든. 내가 본인보다 스프링 훨씬 먼저 했을걸? 왜냐면 스프링이 나온 지가 한 20년 언저리 돼요. 근데 내가 20대 초반부터 스프링 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름대로 스프링 빨리 한 사람 중에 한 명일걸, 나도? 왜냐면 워낙에 그때 선배들이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휩쓸려간 케이스거든, 내가. 그래서 그 선배들이랑 그렇게 하면서 나름 일찍 했고, 나름 스프링을 사랑해. 난 자바 너무 좋아해. 내가 자바 가르치잖아. 그래서 자바 좋아해. 근데 나는 얼랭도 너무 좋고, 스칼라도 너무 좋고, 러스트도 너무 좋고, 고도 너무 좋고, 나는 언어를 다 좋아해. 다 좋아할 수 있잖아. 근데 보면은 딱 언어 공부 딱 하나만 한 애들이 PHP 갖고 그렇게
그렇게 공격을 해. 그게 되게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냥 나는 좀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 거지. 팀노바 팀원들 평균적으로 언어 같은 거 한 5개, 6개 정도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복합적으로 해야 어떤 플랫폼 가도 금방금방 적응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대표예요. 스타트업 대표인데 우리 회사 CTO를 뽑고 싶어. 아니면 좀 괜찮은 핵심 개발자 뽑고 싶은데 자바가 최고임. 모든 프레임워크는 자바로 해야 함. 자바 스프링 외엔 나머지 다 쓰레기임. 그냥 잘 모르면서 무지성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사실 자바 못지않게 그러니까 스프링 못지않게 훌륭한 프레임워크가 각 언어별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파이썬 장고도 전 좋아하긴 하지만, 물론 파이썬 쪽에서 전 패스트 API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뭐 랄라벨도 너무 훌륭하고, 와 얘네도 결국에는 스프링 못지않게 되게 훌륭하구나 이러면서 내가 감탄하면서 보거든. 근데 그런 걸 전혀 보지도 않아. 눈 가리고 아웅이야. 정답을 이미 정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한테는 팀노바가 고연봉 받는 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아니면 무조건 고연봉이 없어야 되거든. 자기가 아는 범주 내에서 모르거든.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르는데 나대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잘 모르고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나대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한 또 안 좋은 또 생각들을 하고, 그 안 좋은 논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전개하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지. 근데 진짜 고연봉 주고 큰 돈 끌어올 수 있는 대표님들이 진짜 많아요. 세상에는 진짜 네이버, 카카오, 네카라쿠베 당토만 있는 게 아니거든. 너무 좋은 회사지, 걔네들 다. 좋은 회사들이고, 나도 거기에 있는 핵심 개발자분 중에 내가 존경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나는 네카라쿠베 당토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거를 맹신하고, 그거 아니면 다 좆소로 보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그런 사상은 되게 배우면 안 돼요. 위험해요. 사람들은 그런 애들일수록 자기 자식한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본인은 회사 존나 차별해요. 조소 기업이 문제인 거지. 사람들 되게, 막, 어거지로 막 인권적인 측면에서 되게 챙겨주지도 않고, 공격하고, 이런 기업이 문제인 거지. 돈 많이 주고, 정말 잘해주는 대표님들이 왜 문제야. 그리고 비전 있는 기업들인데, 실제로, 팀노바에서 그런 스타트업 들어가가지고 회사 성장시킨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도 그런 팀노바 팀원들이 이렇게 많이 보기가 힘든 이유가 팀노바 팀원들끼리 좋은 자리 서로 소개해서 가져가거든. 그래서 평균 연봉이 되게 높아요. 연봉 막 6천 이상으로 간 친구들은 거기 채용할 때 6천 이상으로 채용을 해요. 대표님도 처음에는 이 친구 괜찮다고 해서 뽑긴 뽑았는데 실제 일을 시켜보기 전에 모르잖아. 근데 일을 잘하니까 그 친구들한테 채용 권한까지 줘가지고, 최근에 저한테 연락 온 뭐 세왕이 같은 경우도 자기 팀원으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2명을 자기 회사로 스카우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팀노바는 그 한번 써본 회사에서는 얘네들 장난 아니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공부한 태도 자체가 확실히 좋은 게, 내가 뭐 새로운 거 뭐 해 그러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논리가 많아. 저희가 자바스크립트는 그래도 바닐라 JS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닐라 JS로 그냥 짜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그게 생산성이 좋대. 아니 근데 리액트를 보면 얘네도 얘기하던 확장성이나 나중에 모듈화로 나중에 유지보수가 더 좋지 않냐. 지금 엄청 급해서 프론트엔드를 짜는 게 아니라면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은 저는 그냥 바닐라 JS 플랫하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그냥 쓸래요. 리액트 하려면 조금 더 변형해서 써야 되니까 싫어요. 이렇게 했을 상황에 회사 가면 그러거든. 그런 게 진짜 많거든. 근데 얘네들은 맞아, 우리는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지라는 태도를 갖고 있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갑자기 회사 시나리오가 바뀌어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된다든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회사 뭐 유닛 테스트나 뭐 단위 테스트 이런 거 자체의 뭐 체계가 바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체계가 바뀌었을 때 그런 개발자들은 같이 있으면 너무 힘이 나는 거지. 같이 한번 해보면 알아요. 왜 이게 보면 같이 진짜 일해보면 팀노바 팀원들 뽑은 회사들은 팀노바 팀원들 되게 호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수가 들어간 회사도 블록체인 기업인데, 그 회사에 이전에 다른 친구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팀노바 팀원들이. 근데 팀노바 팀원들은 확실히 그런 어떤 공감대 이런 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인 개발자들 저 단일 플랫폼밖에 안 할 거고요, 저 이거밖에 안 할 건데 돈은 많이 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아서 피로도가 높으니까 안 뽑는 거야. 팀노바 팀원들도 팀노바 팀원들을 선호한다니까요. 이게 되게 팀노바에서는 되게 흔한 풍경인데, 이런 태도가,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이득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저 이거 자바 개발자임, 나 자바 왜 뭐 시키면 안 할 거임, 이런 태도는 회사 입장에서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선택과 집중이란 얘기로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 복합적으로 배워야 된다니까. 컴퓨터 공학에서 왜 안드로이드도 배우고 서버도 배우고 운영체제도 배우고 막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배우겠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결국에는 진짜 잘하려면 복합적으로 배워야 되고, 전공대로 왜 선호하겠어, 복합적으로 배웠으니까. 복합적인 게 정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어설프게 자바만 한 사람이 자바만 계속 맹신해. 그렇다고 해서 자바에 대해서 존나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자바나 PHP나 파이썬이나 이런 거에는 다 같은 개념들이 필요하죠. 스케줄링이나 운영체제 스케줄링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다 잘 짤 수 있어. 그리고 뭐 멀티스레드에 대한 이해,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자기가 하는 것만 하니까 맨날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고 빼고, 백엔드 하는 사람들 맨날 그것만 하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하는데 당연히 희소성이 없지.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은 널렸거든. 뭐 사실 DB에 뭐 인서트하고 뭐 셀렉트하고 딜리트하고 뭐 이거는 사실 웬만한 개발자들 다 하거든. 조금만 가르치면 금방 해. 팀노바에서 하루 가르쳐요, 그거.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많이 가서 뭐 조인도 하고 유니언도 해야 되고 뭐 거기에 그 이상이 있으면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 게시판 만드는 기본 테크닉은 누구나 하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복잡한 쿼리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 서비스가 완전 복잡하지 않은 이상은. 그리고 너무 복잡한 쿼리는 성능 하락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향상을 위해서 진짜 막 복잡한데 사용자한테 많이 보여지는 페이지라면 차라리 뭐 레디스나 뭐 MSSK, 뭐 타란툴 이런 걸로 그냥 캐시로 빼놓지,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튼 너무 막 그러니까 엄청 복잡하거나, 오히려 그 많이 복잡한 보면 데이터 전문 툴 보면 DB 쿼리 그 자체로 행위하지 않아요. 그 DB에서 뽑아온 걸 자체로 메모리 위에서 처리하지. 데이터 분석 툴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저도 뭐 파이썬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 많이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훨씬 성능도 빠르고 좋아요. 애초에 그거에 좀 특화돼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사실 백엔드냐 뭐 프론트엔드냐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사실 본인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가야 나중에 창업할 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노바 팀원들은 창업팀에 좀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에 좀 특화돼 있고, 왜냐면 이게 대기업 가면은 내가 한 큰 어떤 그 조직 안에서 내가 한 분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반대로 중소기업은 내가 모든 걸 다 하고 하기 때문에 창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단 말이야. 창업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스럽지 못하다고 징징대고 말 많은 애들은 애초에 같이 해봤자 뭐 잘하지도 않아. 그런 애들은 피곤하기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빡치게 하면 내가 존나 뭐라고 하거든. 아니 야 너만 힘드냐? 나 이러면서 막 지랄지랄 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힘든데 맥 끊지 말고, 그렇게 힘 없으면 좀 쉬라고, 일하지 말고. 나 진짜 이런다니까, 빡치면. 막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뭔가 자기가 존나 피해자야, 회사 다니는데. 그만두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주변 사람 맥 다 끊어놓고. 그런 사람들 누가 고연봉 주고 싶겠어. 불만 많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되게 바쁘고 그러면 커뮤니티 할 시간 별로 없어, 개발자가. 와 진짜 존나 잘해서 여유 있어서 커뮤니티 하는 경우는 몰라도, 막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소연하고 사람들이 서로 감정이입하고 막 서로 공감대 얻고 이러고 싶어서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근데 나는 솔직히 회사 갔다 오면은 개발 얘기 하기도 싫어. 하루 종일 개발하니까 막 지겨운 거야. 막 그래서 집에 와서는 막 딴 거 내가 못 본 예능 보고 싶고 막 놀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 회사 다닐 때. 지금은 그런 것도 많이 못 누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막 꼰대 회사도 진짜 웃긴 게, 꼰대 회사들도 자기네들이 그냥 경쟁력 없는 거잖아. 근데 잘 몰라. 아직도 시대착오적 생각을 하고,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도 사실은 그래도 막 되게 좋은 복지, 우리 회사 좋아요, 우리 회사로 오세요, 막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이 입장에, 꼰대 회사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막 감히 신입이 이 정도만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특별한 신입을 원해. 근데 취향은 똑같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거를 이성을 만날 때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엄청 잘생기고 차은우처럼 생겼는데 그런 사람이 되게 까탈스러운 여성이 있어. 근데 얘가 얼굴도 못생겼어. 그런 사람 만나겠어? 얼굴도 예쁘고 착한 사람 만나겠지. 똑같아. 네이버 네카라코비랑 얼굴 예쁘고 착한 여자 같은 느낌이야. 똑같은 거지. 반대로 여자 입장에 생각해봐도 차은우 같이 생긴 사람인데 착해, 이런 사람을 만나지. 뭐 애매하게 그냥 평범하게 생긴 남자가 까탈스럽고 남성 우월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면 과연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기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돼. 내가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인 걸 알아야 돼.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외모는 뭐 성형해야 되고, 또 성형도 한다고 완벽하게 얼굴이 멋있어지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외모는 힘들어도 사실 개발 실력은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원하지 않아요. 천재적인 재능을 원하는 시장은 애초에 다른 시장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엔지니어로서의 상위 10%까지 가는 건 일반인도 할 수 있거든. 물론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 많은 냉정한 그 기준과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근데 가능은 하거든. 왜냐면 내가 그렇게 개발에 재능이 없었어. 재능이 없었고, 근데도 나름 나 20대 때 억대 연봉이었거든. 1억은 넘게 벌었거든, 1년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는 평범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거지. 물론 내가 좀 멍청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진짜 재능이 없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 10대 때부터. 막 남들 막 금방 하는 거 못해가지고 맨날 부러워하고 막 그랬었거든. 내가 10대 때 막 게임스쿨 다녔었거든. 게임스쿨 다녔을 때도 다른 친구는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내가 못해서 되게 힘들어했고, 대학교 와서도 내가 그래도 다른 친구들보단 잘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뭐 한 3년 4년 한 친구보다 내가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도 못했거든. 그 대학 딱 갔는데 진짜 존나 안경 여드름 오타쿠 돼지 나 같은 애가 있는데 걔가 존나 잘하는 거야. 걔 지금도 되게 잘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선배들한테 소문나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와, 저런 애들이 확실히 재능이 있구나 하는데, 웃긴 거는 이게 내가 애매하게 공부하는 방식을 좀 고쳤더니 오히려 확실하게 하고 더 선택과 집중을 하니까 또 잘 되더라고. 한 22살 3살 때부터 실력이 팡팡 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특 준비하면서 송내역 그 엔젤리너스 거기 앉아가지고 아침에 6시에 6시인가 7시에 열었어. 거긴 특이하게 일찍 열었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아침에 그 버스 출근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오후 6시까지 코딩하고 집에 와서 서버 만지고, 이 작업할 때 제일 많이 늘었다 그랬잖아요. 병특 준비할 때. 그러니까 사람은 좀 절실해 붙이고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왜냐면은 내가 병특을 하면서 내가 정말 한 200개 넘는 회사 면접을 봤거든. 근데 다 떨어졌었어. 왜냐면 내가 가치가 낮으니까. 한 22살 때부터 준비했지. 근데 22살 때부터 병특 해가지고 내가 병특 편입이 25이야.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개고생을 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개고생하면서 매년마다 이력서 쓰고, 매년마다 자격증도, 그렇게 하니까 자격증도 잘 안 붙더라고. 그래서 막 자격증도 2번 떨어지고 결국에 정보처리 산업기사 다 공부해서 붙고, 그렇게 하니까 25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3년 동안 개고생을 한 거야. 남들 다 군대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부러워하면서, 그때 내가 자본주의 많이 느꼈지.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실력이 확 좋아지고, iOS 그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했었거든, 그때. 그때는 너무 자료도 없었고, 국내 자료가 너무 없었어. iOS 초기, 그 카카오톡 초반에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시작을 했거든. 그래서, 그때 안 나올 때 막 온라인 게임을 만들었었어. 내가 그때 포트폴리오 만든 게 구글 앱 엔진이라고, 지금 막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서버, 아마존 같은 비슷한 컨셉트로 이제 만든 게 있었어요. 근데 좀 허접했어. 느렸어, 되게. 그거 하고 맥북 흰둥이 들고 진짜 막 돌아다니니까, 웃긴 건 iOS 개발자가 없고 내가 나름대로 진짜 막 6개월 7개월 동안 미친 듯이 코딩하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막 붙는 거야, 회사가. 두세 개. 그래서 딱 두세 개 딱 붙고, 거기서 골라간 게 그때 1km 만들던 회사예요. 근데 물론 가서 또 거기서도 고생 많이 했지. 내가 iOS를 그래도 공부했으면 공부했고, 서버를 공부했으면 서버를 공부했는데, 여기서 또 갑자기 안드로이드를 해야 되는 거야. 아, 좆된 거지. 그래서 안드로이드 내가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 또 도전하면서 또 많이 늘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공짜로 되는 게 없어. 나처럼 운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나라 최고 연봉으로 학생들을 많이, 그 신입 개발자 최고 연봉으로 그렇게 보내놨더니 오히려 더 욕먹고 질투 당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진짜 잘해도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게 운이 나쁜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격이 막 사람들 비위를 잘 맞춰가지고 진짜 누구 마냥 진짜 막 사기꾼처럼, 사기꾼인데 되게 좋은 이미지 가진 사람들 되게 많거든.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교육업계. 그런 사람들 마냥 내가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내 할 말 다 하고 살아야 돼. 내 팔자가 그래. 안 그러면 병나. 그래서 내가 좀 직설적이라도 확실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고연봉 가는 거지. 나처럼 운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그로 끌려가지고 오히려 더 욕먹고 있고 그런 욕을 많이 먹었었잖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운이 나빠도 그래도 요 정도는 산다라는 거지. 나는 장담하는데 나는 존나 부자 돼 있을 거예요. 난 진짜 난 내가 많이 느껴 그걸. 그리고 뭐 팀노바로는 큰돈 버는 거는 애초에 포기했고 팀노바는 그냥 어떤 명예로서 그냥 존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차피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지금 편이고 이제 뭐 어딘지는 얘기 안 해줄 건데 아무튼 이것저것 좀 많이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매일매일 코딩하고 있고 그리고 딴 사람들이 뭔 얘기해도 신경도 안 써요. 왜? 어차피 같은 급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급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최대한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내가 더 잘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멘탈은 뇌를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멘탈은 긍정적일수록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 오래 하면 괜히 우울해지고 인간 세상이 더덥고 피곤해지고 그러는 건데 어차피 다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좀 긍정적으로 살다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러면 스트레스도 덜 발생하고, 활성산소도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러면은 암도 덜 생기겠지.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 그래서 서로 이기적이라는 디폴트 상태를 딱 보고, 그러니까 딱 이성 볼 때 생각하면 돼. 상대방, 우리가 이성을 볼 때, 꼭 그런 거 있잖아. 여자들 욕먹는 게 그런 거 있잖아. 막 안 이쁜데 언니 예뻐요 막 이러잖아. 근데 너 그 언니 닮으셨어요 이러면 되게 싫어하잖아. 딱 이런 느낌을 잘 알고 그런 가식 이런 거를 빼야 돼. 기업이랑 상대할 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궁극적으로 원하고 어떤 개발자한테 뻑이 갈 건지를 연구를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뻑이 갈 만한 개발자인지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 태도를 그러니까 시장을 초월할 자신이 없으면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든 맞춰주게끔 할 자신이 없으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존나 잘생기고 존나 예쁜 막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뛰어난 개발자가 아니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그 대표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고연봉 받기 되게 쉬워져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더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제가 항상 말하는 멀티플레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왜냐면 CTO를 뽑아놨는데 저는 클라이언트밖에 몰라서 서버는 못 봅니다. 막 이지랄 하면은 누가 좋아해. 모르더라도 찾아서 코칭을 하고 그걸 리딩을 할 정도의 그 CTO가 진짜 CTO지. 그러니까 CTO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거 아니야. 회사에 모든 사람 다 나가도 그 CTO만 있으면 회사가 돌아가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르치는데 사실은 제가 상대하는 고객들이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개발자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개발자 분들의 글들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리지. 그래서 팀노바는 딱 취향 맞는 사람들만 오게 되는 거야. 물론 결과는 항상 최상의 결과만 나오지만 올해도 5,500 미만 없죠. 5,500 미만 없는데도 그렇지만 항상 사실 고객층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저는 지금 B2C보다는 B2B 쪽을 차라리 더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B2C는 좀 지쳤어. 왜냐면 B2B는 좀 심플해요. 그냥 결과 잘 나오면 딱 그 경쟁 업체에 비해서 결과 잘 나오면 오케이 되는 게 B2B의 특징이거든. 그러면서 가격 괜찮으면 그게 훨씬 편하지. 그리고 회사 상대하는 게 훨씬 좋고. 그래서 저는 B2C보다는 모르겠어요. 아직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창의적 개발 집단인 팀노바의 원래 성향 그쪽에서 좀 개발 쪽을 좀 강화해서 좀 재밌는 걸 많이 하고 살고 싶어요. 어차피 뭐 이것저것 투자도 많이 해놨고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먹고는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다 물려가지고 답이 없긴 한데 그래도 좀 나중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합리화하면서 살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끼리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끼리 좋은 기운 받아서 우리끼리 부자 됩시다. 모두 부자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될 리가 없죠. 그 와중에 우리끼리만 부자가 서로 돼서 우리 나중에 서로 샴페인에 모에샹동 뭐 이런 거 먹고 아르망디 이런 거 먹는 엄청난 부자가 같이 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